네, 따뜻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외신 브리핑입니다. 예전 중학교 이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겨울의 기후 특징은 삼한사운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냥 삼한사한이죠. 일주일 내내 추웠었는데요. 이번 주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아울러 우리 증시 2000포인트 초반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던 이 저항선도 좀 치워지기를, 녹든가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외신 브리핑인데 그중에서 또 첫 주제를 뭘로 정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정도 중량감이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경처럼 경영 경제 전문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이 북한의 경제 개방과 관련해서 투자 기회를 포착해보자, 이런 내용의 컬럼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근데 제목에 보시는 대로 지금 북한의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개혁을 위한 대외 경제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름 아닌 독일 경제학자들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료 화면을 여기 같이 올려놨는데 함께 보실까요? 바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투 주말판 심층 분석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서는 평양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은 이르면 올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 시장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중국식이 아닌 베트남식을 표방하며 이 골자에 있어서는 현재 독일의 경제 석학들과 과거 동독과 서독 간 경제 통일을 주도했던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따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통일이라는 이런 글자가 어렴풋이 좀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이 착각은 아닐 텐데요. 아무튼 여기다가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좀 냉랭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이번 주 북한 방문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돈 냄새 맡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또 미국인데, 북한의 이런 개방에 대비해서 뭔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시도,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안보 리스크인데, 이게 현격하게 완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확대 혹은 보다 안정적인 성격의 외국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일장일단 중에 일단에 해당하는데, 바로 선진국들의 동아시아 지역 에셋 얼로케이션, 우리말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올 투자 자금 일정 부분이 북한으로 좀 분산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의 이런 개혁 개방 이 정책은 단기간에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앞서 독일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 동독 서독의 이 통일 과정을 그대로 벤치마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변수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나쁘지 않은 대목으로 보겠고, 대승적으로는 그래도 통일을 목적지로 한 발걸음이다, 이 정도 차원에서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올해 이런 북한의 개혁 개방 기조가 어떤 이 속도를 낼지, 발걸음을 나타낼지를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신 브리핑의 원래 취지는 미국 관련 소식인데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블룸버그 통신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전일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임원들 간 벌써부터 출구 전략 논의, 즉 현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다는 이 오간 사실만으로도 뭐 다소 좀 소심한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글로벌 증시에 전해지고 아시아 증시가 여기에 위축되고 상품 시장도 뭔가 불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니까 하루 만에 연준 내에 대표적인 매파 임원 두 사람이 진화에 나섰다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찰스 플러서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라드는 이날 연설을 통해서 전일 연준 회의록이 세상에 공개했던 내용, 즉 연준 임원들 간의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이 사실 자체는 맞는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이는 실업률이 조기에 강력한 하향 추세를 형성할 때 그렇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서 말하는 올해 말에 양적 완화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연말 기준 6.8에서 7%대로 지금에서 한 1%가량 내려갔을 때라는 이런 조건이 분명히 충족돼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버냉키 연준 의장은 역대 연준 의장 가운데서 그린스판 이후 가장 비둘기파적인 의장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임기가 2014년 1월까지고요. 본인이 직접 재연임은 고사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기 때문에 2014년이라 해봤자 뭐 1월이니까 바로 1년 남은 셈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레임 덕의 상황과 함께 연준내 매파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심심치 않게 반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 지난 금요일 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불확실성에 위축되면서 또 여기에 인해서 만들어진 매도세는 오늘 다시 일정 부분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월요일 갭상승 출발을 기대하셔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